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무서운 게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is back. 트럼프는 2024년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위험이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더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올해 초에도 그렇고 트럼프의 모습이 조금씩 들어서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자기만의 길을 또 준비해오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23년 더 월드 어헤드에서는 트럼프의 얼굴이 없었고 많은 여러 리더들이 이렇게 과학자도 포함되지만 등장했었어요. 이들이 2023년 경제를 수놓을 것이다 라고 이코노미스트 표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2024년 버전 The World Ahead 2024년 버전에는 딱 하나의 인물, 누가 봐도 그림자만 봐도 아시겠죠? 트럼프밖에 없습니다. 이 트럼프가 이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위험이 될 것이다 라는 더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더 이코노미스트의 그 내용물로 들어가 보면 도널드 트럼프는 2024년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위험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는데, 자, 트럼프 왜 갑자기 등장했는지, 그러면 어떤 위험이 될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로 기조가 바뀐다면 우리 경제 혹은 산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를 여러분께 낱낱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024년 경제전망서에도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고 또 위안화는 달러에 도전하면서 또 미중 패권 전쟁이 가속화되는 흐름이고 또 더군다나 반도체 전쟁, 반도체를 두고 세계가 자기가 스스로 다 해먹겠다라는 식으로 움직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될 것이냐 바이든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이런 여러 기조적인 또 국제 정세적인 또 그런 여러 가지 흐름, 산업 패러다임조차도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결국 트럼프가 등장하게 될지, 그러면 바이든이 계속 연임하면 어떻게 될지 그런 기조를 한번 가늠해보고 미리 대응책을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지 의견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2024년 미국 대통령 후보 지지율을 보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막상막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를 준비할 당시는 46대 46이었는데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트럼프가 오히려 앞서고 있는 모습이에요. 실제 각종 지역에서 굉장히 강한 싸움을, 거의 엎치락뒤치락하는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트럼프가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 대통령 후보 지지율대로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올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저도 바이든이 될지 트럼프가 될진 그 누구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트럼프가 될 걸로 가정하고 경제를 그려보는 게 아니라, 혹은 바이든이 연임할 것으로 가정하고 경제를 그려보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됐을 때는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이고 바이든이 될 경우 또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를 가늠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다소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측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24년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컴백할 수 있다라는 나름의 전제하에 어떤 시나리오가 그려질지를 판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최근 이 바이든에 대한 여러 평가가, 국민들의 평가가 좀 안 좋게 작용하는 것이 너무 올드하다, 그리고 노인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 임기, 그러니까 2024년이 되면 올해가 80세고 내년이 81세인데 거기로부터 또 수년간 정권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연세가 많은 거 아니냐 하는 의견도 많이 있고요. 또 역시 너무 느리고
confused, 혼동하고 있고 뭐 이런 경향도 좀 강합니다. 근데 트럼프에게는 이미지가 완전히 다르죠. 사실 바이든이 올해 80세고 트럼프가 77세니까 바이든이 늙었다면 트럼프도 사실은 늙은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바이든에 비하면 젊다라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어떤 부정적인 견해는 liar, 좀 거짓말쟁이다, 정직하지 않다, 그리고 corrupt, criminal, 좀 범죄자다, 이런 종류의 인식도 많이 작용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바이든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인식, 나이가 많이 먹었다라는, 고령자다라는 인식이 바이든으로 하여금 지지를 받기가 좀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물론 조 바이든 대신 민주당 다른 후보가 또 새롭게 등장해서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계속 유지할지는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 현재로서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그동안에 내세웠던 정책 공약을 기초로 둘의 인물됨 그리고 둘의 정책 방향, 그것을 가늠해 보면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를 그림 그려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의 미중 경제 의존도를 보면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죠. 이 높아지고 있는 이 그림이 정확히 트럼프가 등장해서 중국에 대한 미중 패권 전쟁을 작동시켰었던 시점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그때 26.8%까지 올라갔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어서 23년 3분기 기준으로는 19.7%, 미국은 18.0%, 두 국가가 우리나라의 주된 수출국으로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죠. 사실 트럼프, 바이든 뭐가 중요하냐, 중국 경제 걱정할 때 아니다, 미국 경제 걱정할 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우리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들의 경제 여건 상황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우리에게 오는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될 시점이라는 관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겠다. 특히 최근 트럼프가 가고 2020년 바이든 시대가 오면서 경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었습니까? 그 바뀌는 지점, 2020년 당시에 두 정상이라고 표현해볼까요? 두 후보자가 어떤 정책 공약을 내걸었었고, 그리고 그 정책 공약의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를 비교해 봄으로써 2025년 이 선거 결과 이후에 어떤 식으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경제의 흐름이나 국제 정세가 바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2020년 당시에 트럼프는 뭐를 내걸었어요? 주된 테마가 America First. 바이든은요, Buy American. 결국 Buy American이라는 관점에서 IRA라는 제도도 도입됐었던 것처럼 이런 두 가지 기조가 정상적으로 완전히 다른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America First니까 국제 공조라든가 국제 연합 같은 거, 어떤 조약 같은 거, 이걸 다 싫어하죠. 근데 바이든은 오히려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제사회에서 리더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연합이나 조약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원합니다. 극명하게 달라지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는요, 조세라는 제도 입장에서, 특히 법인세라는 입장에서는 낮은 법인세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기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해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부자 감세 싫어합니다. 법인세율을 높이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었죠. 그리고 그 공약대로 상당 부분 우리 경제사회에 적용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기업 입장,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될 때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미국에서 사업하고 기업 경영하는 게 트럼프가 될 경우 더 유리해질 수는 있겠구나.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거예요. 두 번째, 환경과 인프라 영역에서 굉장히 지배적으로 달라집니다.
트럼프는요, 곧 죽어도 원유 시추예요. 석유화학 발전이에요. 석유화학 발전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더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 규제를 풉니다. 완전히 다르죠. 바이든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을 제거하는 게 사명이에요. 탄소 배출을 제거하기 위한 산업적 움직임이 일어나죠. 태양광 패널이라든가 풍력 발전이라든가 그리고 전기차 보급이라든가 2차 전지 이런 영역을 더 집중하는 모습이죠. 그럼 산업적인 관점에서 바이든이 연임할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가 컴백할 것이냐에 따라서 주목받는 산업군은 전혀 달라질 겁니다. 그죠? 경제적인 관점에서 특히 무역이나 통상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TPP라든가 뭐 각종 무역 조약 같은 거 이런 것을 다 취소시키고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을 투쟁을 더 진전시켜 나갑니다.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달라요. 그 무역 협상을 이룬다 하더라도 조금 더 인권, 노동 환경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동맹국과의 그 결연, 동맹국과의 협상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이지만 아메리카 언론 혼자예요. 전혀 다른 느낌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트럼프와 바이든의 정책 기조 어떻게 다른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경제 이슈별로 요약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트럼프는 보호무역을 좋아해요. 바이든은 자유무역을 좋아합니다. 기본적인 관점에서 그래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것 같지만 대중국 통상 관련해서는 중국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한다. 근데 바이든도 강경하게 대응해요. 그러나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은 트럼프만큼 강하진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관세 장벽을 걸면서 무역 협상을 이끌어내는 트럼프의 전략. 그러면 트럼프가 된다. 미중 패권 전쟁이 더 심화될 수 있겠구나라고 가늠해 볼 수 있겠죠. 바이든도 미중 패권 전쟁을 펼치지만 1대1로 전쟁을 펼치는 게 아니라 동맹국들과 결연체제를 만들어서 연대를 통해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국제조약을 통해서 압박하는 방식을 또 좋아합니다. 전혀 다르죠. 트럼프는요. 내수경제라는 관점에서 부자 감세, 법인세 감면, 최저임금은 인상하지 않는 거 이걸 추구해요. 공화당이기 때문에 바이든은 민주당이니까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물고 법인세도 더 많이 물고 최저임금은 올리는 방식으로 노동자 프렌들리한 접근을 많이 합니다. 환경과 에너지 관점에서도 트럼프는 탄소 발생을 용인하고 화석에너지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야 일자리가 많이 생겨난다.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저탄소 사회를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전기차를 더 많이 보급해야 된다. 전혀 다른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바이드노믹스와 트럼프노믹스를 구별할 때 글로벌 정세라는 관점에서 바이든은 이런 각종 협정이나 혹은 국제기구와의 조약 이런 것들을 바이든은 매우 강조하죠. 근데 트럼프는 뭐합니까? 이거 다 해지시키죠. 탈퇴시키죠. 미국을 언론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메리카 퍼스트로 갑니다. 근데 바이든은 다시 다 재가입하고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죠. 그래서 동맹국, 유럽이나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주요 동맹국들과 함께 이런 국제기구와 협정을 이용해서 공식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관점에서 미중 패권 전쟁이 장기화될지라도 그 정도나 어떤 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바이든이 실제 당선될 때쯤에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 보여드렸었던 그 교환이에요. 그 교환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환경 분야에 2조 달러의 친환경 사업에 투자한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사회로 만들겠다. 그래서 태양광 지붕 800만 개, 태양광 패널 5억 개, 풍력 터빈 6만 개 설치할 계획이다. 전기차, 수소차 의무 판매 제도를 도입하겠다. 정부 차량 300만 대를 친환경차로 교체하겠다. 이런 종류의 어떤 바이든의 핵심 공약들을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이런 산업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반대겠죠. 그럼 트럼프노믹스로 만약에 바뀐다 그러면
이런 산업의 경우에는 주가라는 관점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많이 있겠다. 마지막으로 미중 패권 전쟁의 향방을 볼게요. 주요 선진국들이 중국에 대한 인식이 어떻습니까? 매우 비호의적이고 다소 비우호적이고 결과적으로 약 7, 80%의 비중이 비우호적이에요. 우호적인 비중은 예를 들어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모습인 거예요. 특히 미국 국민의 대중국 정서를 보면 갈수록 중국에 대한 비우호적인 감정, 비선호하는 그런 감정이 더 치닫고 favorable, 우호적인 감정은 더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국민이 중국에 대한 정서가 이렇게 부정적이다 보니 정치인으로서는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 중국에 대한 정서, 미국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해서 정책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공약을 내걸어야 되지 않을까요? 중국을 이렇게 싫어하는데 근데 바이든 정부라고 해서 중국과 화해하겠다라는 식으로 공약을 내걸면 그러면 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미중 패권 전쟁은 정치적으로만 해석을 해봐도 끝나지 않는 전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어쩌면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시진핑은 독재자다라는 표현을 던진 것도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면 다소 지금 여건이 그러하니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소 화해의 모습을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지만 국내 정치적으로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비호의적 감정을 보여주는 것이 또 바이든 입장에서는 재선에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그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가 될 것인지 바이든이 될 것인지 그 누구도 결론을 알 수는 없지만 누가 될 것인가에 따라서 경제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 것이고 산업 패러다임 변화 혹은 유망산업 또 각광받는 산업 주목되는 산업은 또 무엇일지를 가늠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이 비즈니스 의사결정이든 뭐 투자 의사결정이든 그에 걸맞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갖고 계신 트럼프 is back 그러면 경제는 어떻게 변화할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